첫 번째 순서인 제도 기반의 TVN 편의점 정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역수 현지의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TVN 채널을 발표하게 된 이제는 제가 지난 한 27년 몸담고 있던 전 회사 제가 이 TVN 전문 시공책을 동아리를 좀 근무하다 보니 이런 발표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동아리에 있으면서 NGO 사업본부에 근무를 그렇게 했습니다. TVN 채널에 관련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조금 인연을 가지게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여러 문제 생기면은 제가 좀 설계 팀장 역할을 해서 현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해서 기술 지원해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해왔었고 이분으로 있을 때는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수주에 관련돼서 영업 지원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 지원한 것 중에 가장 큰 성과도 사실은 TVN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디테일은 설계나 시공이나 디테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 해결 가능이나 그런 수지의 시스템 이야기들, 개론들을 공유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자료들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종합해서 우리 김정근 박사께서 상당히 TVN 후보에 대한 공개 사례나 그런 설명들, 특히 부정마산 일부 쪽에 수평 행정에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으로 조금 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제가 이 낙동강 이번에 19지역의 해당 지역이 낙동강, 대전성 낙동강에 대한 지역 인근에서 여러 가지로 아니면 유사 지역에서 이런 TVN 적용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 사례라든가 적용시 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드 TVN 일단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시드 TVN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드 TVN은 아까 공개 사례도 많이 좀 언급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도시지나 가전 헤드층에서 현재로 튼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시드 TVN이 제일 적용성이 높고 유효한 걸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인근 저희들 기반 동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40~50m 이상 제작층이 입출하게 있습니다. 상당히 좀 국내에서 상당히 깊은 제작층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낙동강 인근 지역 지금 여러 가지로 TVN이 적용되고 있는 그쪽 지역의 지방 분포는 당구에 상당히 좀 느슨한 모래치장, 그 다음에 전도처, 하부의 쪽 LH 한 10이나 15 이상의 조그만 조밀한 모래층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사같이 동화되는 수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방금 느슨한 모래층도 좀 지구 나쁠 수 있고 그 전도처 밑에 있는 대신 들어가면 조금 조밀한 그 모래층도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 행위에서도 우리 대표에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전력부나 다른 기타 철도나 주배관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다국구에서의 저희가 지방 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리고 그 중요한 방법도 제가 강조하는 건 보고가 된 맛이 있으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좀 이 부분에 좀 데미지가 있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드 TVN을 설명 드리기 전에 두 번째인 부정마산 법칙 이공부는 조금 전에 김정근 박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수평 행정에 대한 시공 사례는 부산에서 크게까지 있었지 않은데 부정마산이 이공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공이 되어서 이런저런 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드 터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정적으로 해서 납품으로 뭔가 납품으로 연결할 때 그때 납품 터널 시공 시에 좀 문제가 생긴 걸로 좀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도
철근이 약 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이렇게 지방 물이 발생했습니다. 약 한 30m 정도, 폭으로 한 10m 정도 깊이로 한물이 발생했고, 이때 아주 불행스럽게 다가오는 열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가지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일국당 우리 윤태장께서도 이걸 갑자기 언급을 하셔서 내일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사망자가 한 78명, 부상자가 이 보시면 한 200명, 280명 정도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사실 이 낙하가 대전성의 치환 문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나름 그 주변에서 상당히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탑5 시공자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나툼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어떤 안만도 공화제를 만나서 발표했겠죠. 발표했는데 그 발표 작업 자체의 영향이 상부에 좀 테스트에 좀 충격을 줘서 집안은 이안을 만들고 집안의 이안에서 지하수 입자가 터널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로선 집안 항목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을 보더라도 낙동강 인근에서 이러한 지하층에서 지하수가 높은 모래층에서 터널을 조성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좀 우리 집안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학원생 때 제가 좀 처음 가서 한데 저희 교수님께서 이때 잠시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고 나서 일단 그래가지고 쇼크를 다치셨다 합니다. 쇼크를 다친 이유를 사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 얼마큼 거기 게임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하튼 지방 토리차를 동반한 지하수가 이렇게 유동이 들어오고 터널하고 밀려들어오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안 들어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일단 그게 제일 큰 수인데 그것을 집어서 지금도 그게 대한 부분이 조금 인식이 덜 되어서 사실은 이런 지금 규모도 있고 사실도 크죠. 인명 사고가 안 나서 그런지 그동안 연구도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뭔가 제가 이런저런 말씀 다 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여하튼 이런 굴착을 하고 이렇게 모래성 구성할 때 지하수나 물이 이동했을 때 그 1차적으로 일단 물표정에서 막는 게 일단 1순위다. 아니면 물을 채워서 안 물고 하는 게 일차적인 1순위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도국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무에서 실내 TV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공개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실내 TV는 그래도 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하천기철 통과하는 그런 공법으로 잘 해갖고 지금 6년이 지난 순간에도 지금 많이 쓰이는 공법으로 지금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민방에서 공개사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조금 제가 전 입장에 있으면서 이게 참 이런 데서 실기계획 적용에 대해서 참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TV에는 이 굴착기를 이용해서 톤을 조성하는데 이 정면부에 이 수납이 틀어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장에 앉아서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기계를 이 원통의 단계로 싱크레이션 단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집안을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의 단계 내에서 세그먼트 처리가 하기 때문에 세그먼트 처리할 때까지는 세그먼트 단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침되고 나면은 세그먼트 발전 편에서 굴침되고 나면은 이 실드 지비행이 집안의 체감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공 관리가 잘 된다는 점이 하여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시공 순서는 이렇게 같이 제작, 굴착 제작하고 쌀집하고 조성해서 장비관리 조립되고 준비하고 소비 굴침하고 그다음 공굴침하고 굴착 장비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데는 다른 것도 좀 강조해야 되지만 이 발전하고 조성할 때 굴착 도달하기 도달을 조성할 때 낙동강 대적토 시대 치변 적용할 때 상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대
지금 조금 성공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좀 문제가 생겼던 부정마산 209 초기 시드 TBM이 지나간 간통한 그런 통과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남해국도로 이지성이 지금 계속 사람 운행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을 약 한 1.5D, 한 7m 거리에서 한 10.7m 정도 모래처럼 상당히 느슨한 모래층입니다. 얘는 12야 느슨한 모래층이 있는데 그 하부를 전조층하고 일부 모래층을 통과 굴진하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이거 공사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상당히 좀 연구도 많이 했는데 여하튼 이 남해국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약 1에서 2cm 정도의 치마 양만 허용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 수도권에서 초강 연면철도 한 수로를 하부 통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똑같이 대전처럼 통화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약 한 2.0기의 토끼를 가지고 통과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 한 수로는 지금 계속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였고 일부더라도 이때도 한 1-2cm 정도의 허용 치마만 허용하면서 시드 TBM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시드 TBM은 다 7m 정도에서 좀 말씀드린 거지만은 상당히 쉬운 관리를 실제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드 TBM은 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다, 이런 대중성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우주관광 터널 지금까지 당분구 이야기인데 여기서 더 드려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좀 특이하게 그 터널 종점 부분에서 약 1.0D의 토픽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희들 보통 1.5D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1.0D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1.0D 내에서도 짧은 기간이 짧은 그 연장이었지만 잘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터널 공급 비교하면서 좀 특징적인 건 시드 TBM 터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나쁜 터널, 시드 TBM 터널 많이 좀 우리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나쁜 터널하고 굳이 좀 비교를 한다면은 안맞은 나쁜 터널이 좀 안전성과 굉장히 용이하고 시드 TBM 터널은 대저평이나 안맞은 다 지금 가능하지만 대저평이 또 가능하다. 이런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터널의 시공된 만상면을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배터를 바꿔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TBM은 설계 당시 때 장비가 다 탑승이 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품들까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현장에 많이 뛰어서 불신하기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BM 장비는 약간 지금 토사층이나 대저층을 간통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상당히 꼭꼭함을 지금 만나고 다양한 지층을 만날 때 이 TBM 장비의 제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계획의 상세 기반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장비가 만들어지고 나면 상당히 가끔 종단 노선 조정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석천지하차도 말씀도 드렸지만은 여하튼 그때 당시에도 제가 좀 이 종단 노선이 조금 차후에 좀 변경되어서 그런 영향도 충분으로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오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터널 시공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건 좀 분야를 좀 아이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분에 터널 내 이제 지하수 토산을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자원부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이트 같은 경우 나중에 좀 현장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분사 현상, 그러니까 빨기나 보일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고 한 후에 이게 지금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서 분사 현상으로 인해서 쌓여진 흙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극부 장단까지 물을 채우고 지하수 유동이 없도록 토사 유동이 없도록 한 후에 보강 조치를 취한 경우입니다. 이건 좀 물이 채워진 거는 일본 사례인데 물이 채워진 걸 보시고 그다음에 엔트런트 통해서도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강조드리지만은 지하수 토사가 유동이 생기면은 여하튼 어떤 현장에 가보면은 제가 좀 뒤에도 드렸지만 이 지하수 토사가 유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발생한 현상 자체를 그대로 두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한 며칠이라도 두고 있으면 당연히 지하수 토사가 굴착적으로 유동이 왔다. 그러면 어느 다른 집안에서 가까운 집안에서 치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공 관리하면서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거 잠시만 좀 이거 지금 뭐 분산상 사실 이거 제가 그 현장 가서 찍었는데 이게 왜 분산상인가 파이팅이나 볼링이나 하는 현상인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소차가 쌓이게 됐어요. 분산상이 발생하면서 막 끓는 거라고 해서 볼링이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 지금 지금 현장 담당에서 이렇게 쌓여진 것을 지금 확인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모래입자라는 걸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장은 동일한 현장은 아닌데 제가 분산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하니까 이걸 감탄하니까 다른 현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21.8m로 불착했을 때 수도차로 인해서 뭔가 이 아래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산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업권에 여러 가지 지하수 이동이나 토사 여부 때문에 분산상으로 인해서 그다음 지형 수익 불량이나 후차크를 관리하기 위해 요거는 상당히 앞에서도 강조 많이 하셨지만 상당히 가을 착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치마를 많이 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항 불량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그멘트 균열 체증이 꿀침 중에도 조림 수직 가지수로 인해서 균열이나 치마가 이렇게 체증이나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사진에 찍지 않았지만은 분사 현상으로 인해서 작업부 인근하고 지금 현재 세그멘트가 어쩌다 보니 연결돼서 시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그멘트 하부 쪽에 다 분사 현상에서 집안이 이동해서 그 밑에 집안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화가 됩니다.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m, 100m까지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공기에 발생하는 세그멘트 균열하고 철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분사 현상을 통해서 철집을 하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인데 장비의 부착력이 부족이나 저장물 감소 때문에 장비가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사례는 부산의 연도 쪽에 연도 배도시 쪽에서 제1롯데월드 인근까지 시드스널로 지금 불신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풍암청, 연암청, 경암청을 쭉 오다가 막바지가 50m 나뉘었고 불신이 중단했는데 이 중단 원인은 예측한 암석 강도가 상당히 굴치 자금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 다행히 한 50m 남기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나 일부러 낮은 방식으로 다시 수행해서 간통한 진단입니다. 이건 시험 알려주는데 상당히 터널 장비를 제시해도 나중에 큰 부속장비나 장치가 분리해서 만들기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이 정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공적 일부하고 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조성은 저희가 보통 도시철도 도시 정거장을 발작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지금 제거할 수 없는 작업과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조성 중에 지하수벽이 많이 지금 낙동강 기적토의 TV에는 선정이 되면 신도가 뛰기 한 30-40m 불착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벽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 지하수벽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스나몰이 한 10m 정도 있다는 거, 한 10m, 15m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대신도를 깊게 하다 보면은 밑에 설치나도 벤트할때가 이를 막아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방법은 지금 세상에 말씀드리지만은 수직도에 대한 지공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지공계획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하고 관련돼서 또 지방공도 가게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돼서 최근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지방 보강에 대한 좀 필요성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지금 작업 인근의 보강에 대한 부분을 폐구구에 할 수 있고 밑에 불착제는 하부에도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좀 포인트는 지방 보강에 대해서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강도가 문제 어느 정도 강도 이상은 알지만 얼마나 균일하게 보강을 하느냐, 대량을 탈취시키느냐,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기수수가 여하튼 부착적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지방 보강의 강도보다는 어떤 균일하게 어떤 그 개량을 해야 된다. 여기에 좀 더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많이 지금 고압부사 수입 지수화 수입 등이 계획에 적용되긴 하는데 사실 고압부사 수입도 그것부터 한 3, 40m 이하 지구에서 좀 행성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왔고 휜토 같은 경우도 이 파이드라고 이 사이즈 때문에 한 40m 이상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개량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뭐 고압부사 수입을 많이 지금 적용되기도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한 그래프팅도 문제 수계 외에는 적절하게 문제기한 방식으로도 제한 그래프팅도 필요에 따라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별 농법은 상당히 비싼 분야 일단 이 부분은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이것도 제가 좀 안좋은 그렇지만은 조금 성공적으로 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민팀의 투배관 국사 쪽에 지금 발전사업입니다. 이거 한 40m 가까이 굴착을 하게 되고 그 밑으로 다 물레침입니다. 굴착 전면을 위해 자기 생명 안 생기도록 지방 보강을 하였고 굴치고 지방 보강하였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이 밑에 이 80m 밑에 80m 가까운 진도에서 이런 고압부사가 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소장한테 많이 물어보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문제 실현상을 발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어떤 자기가 물론 이게 구속 효과도 좀 있어서 그런 고압분사의 어떤 압이 조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자기가 고압분사 수입하고 계속해서 해놓고 또 확인조사 해보고 또 고압분사 많이 알다 싶어 하고 자기가 좀 심적으로 확신이 안 서면은 이렇게 해소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보강이 물론 이런저런 조사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은 현장 관리하신 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확신이 별 정도로 정말 오버했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상당히 이 지방보강 통해서 이 지방보강이 안 되면 여기 훌칭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시들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가시들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이 터널 조성된 이 터널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구조물로서 좀 여기고 이거는 계획하고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아주 오래전에 방송관련 쪽에 됐는데 상당히 깊어서 이해를 한 45m 이상 50m 가까이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모래성을 금입을 적당히 시키더라도 이게 계속 빠지는 현상이 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등장할 우려가 있어서 내년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획 시때부터 금입을 하는 현장입니다. 가끔 현장에서 근입장이 모자라거나 지방 보강이 안 됐을 경우에 보강도 치료서 이렇게 기고를 현장에서 불시대까지 내리는 경우도 이런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확인조사입니다. 확인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지만 지방공학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분이 이야기지만은 상당히 확인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감독하신 분들도 시험 아이들도 있고 배당 시험자분들도 상당히 우울돼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사자들이 상당히 좀 이런저런 좀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사람 인명하고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의해서 해야 된다. 제가 홍콩 DCM 굉장히 지방조사들이 좀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 홍콩 분들, 영국 분들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 확인조사에 대해서 현장에서부터 시험실에 가서 상당히 확인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차원 떠나서 저희들은 이런 낙동강 대적층에서 이런 대신도로 굴착할 때 이런 지방공을 제대로 안 되면 터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상당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자꾸 이제 그 불신장 생각이 같이 하는 부분인데 가끔
가끔 이런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지방 보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무식하게 어떤 소장님들은 공기에 못들어가서 발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포하다가 지하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엔트런스 설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엔트런스 설치를 아주 잘 했다 하더라도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건 초기불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초기불진은 홈불진에는 후방대차가 TBN 투자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극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방대차라는 게 봉불진한테 뒤에 달려서 이렇게 가는데 후방대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TBN 장비로만 이렇게 불진하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좀 늦은 속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수에도 유사하게 아까 대부분 시간보랑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에 시작할 때 각종 대강 전생인데 국적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 장기 침하가 좀 가능성이기 때문에 해도 그 발생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불진은 대략 풍부의 속도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체질관리입니다. 그리고 소방부의 체량을 그런지 방지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불진 하고 나서 한 100m 정도 한 100m 정도 초기불진 하게 되는데 100m 하고 나서 불진하고 나서 다 제거하고 후방대차 설비 투입해가지고 시공하는 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앞선 시간에도 좀 말했지만 불착 프레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수전 지하차도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불착 소량을 원래 불착하는 만큼 이렇게 턴을 조사하는 만큼 불착 소량을 이렇게 체력만 우리가 불착해야 되는데 더 많은 불착량을 만약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딘가에서 지금 집안을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시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장비 조달하는 점입니다. 이건 좀 해상에서 조달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런 DCM 자율식격으로 음악기를 조성하는 위에 이렇게 엑센 제작해서 자율식을 이동하고 위치시키고 그 다음 변경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달 작업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 내려가는 관련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기 전직장에 있으면서 요 말레이시아 요 중간도 저기 럼섬 터키 프라이스 해가지고 일괄로 서비스는 공개까지 해가지고 가족국사가 가격 공급사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동남아이기 때문에 저희 낙동강 테스트송하고는 더 열악한 그런 지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성을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남한 테스트보다는 훨씬 더 점토와 모래가 교화하게 됩니다. 끝도 없이 교화합니다. 한 100m 이상 내려가더라도 계속 점토모래가 계속 교화합니다. 이런 지방에서 이 실버 TBM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좀 가정적인 좀 미스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보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온시어 부분 받침 플랜 설치가 이동 플랜 설치 부지가 있는데 온시어 부분이 한 1km 가까이 되고 한 1.6km 정도 옵시어 부분입니다. 불신 대상은 약 3.5렉스입니다. 이건 침대 프로도 하다가 세팅을 가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펌프나 나중에 발친구 요거는 지금 이 발친구를 둘 부지가 없어서 이 펌프장 40분 내에 이 작업부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은 일단 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친 작업부 펌프장 가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런 선박이가 조성이 되고 그 와중에 중간에 표면상 이런 도달구를 위치시켰습니다. 가시설에 약간 특파기 심도가 약 한 18m 정도 됐었는데 이 발진 작업부의 특파기 심도가 약 한 37m 이상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침부에 지방 계량도 하고 요 밑에 지금 그림은 안 그리는데 이 하부석에도 지방 계량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설명드린 이렇게 2.8m를 부착했을 때 보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위험해서 장비와 사람들이 다 지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들이 좀 설계 과정에서 좀 착오한 게 원지방에 대한 점토 저장로를 바로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 클레이층이 있는데 저희들이 근입을 시켰습니다. 사실 클레이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좀 한 달 정도 그래서 클레이층이 반복시키고 DCM을 장비 신도
해서 그때 한 저기 한 2m, 3m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8m로 굴착했을 때 아쉽게도 어떤 이 DCM이 조금 데미지가 있었는지 어떤 상부로 이 침투수가 올라오게 돼서 볼링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저런 공법을 결정하기 전에 수강법을 이제 보강법을 결정하기 전에 조사를 다시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다 모래성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저 시공팀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여러 번 갔지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여기 아픈 자리에 보고 막 이까지 흙을 채워가지고 이 안에 좀 보강해야 되겠고 채웠습니다. 도저히 그것도 안 돼서 채워가지고 보강했지만 이런 뭔가 안 되고 그냥 시멘트 그라우팅을 하자. 시멘트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저 디션 맞죠. 그리고 그거는 정말 이것도 상당히 특성만 좀 낮출 뿐이지 상당히 정거리가 돼서 디벨 공법을 굉장히 무식하게 제공했습니다. 사실 디벨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참 난감했는데 서로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접촉해서 저희들이 공법 적용해 봤습니다. 디올 한 9개 정도 이 나타내 그리고 디올 가동을 하면은 상당히 주변에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집필 심화를 유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전환에서 집필 심화 유발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위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집필 심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측기를 다 설치가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벨은 이쪽에 지금 모래죠. 대상지 모래층들 이 지금 위에 전도층이 있고 이 신도에서 수많은 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통과에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을 요 모래층 내에서 여하튼 펌핑을 해서 여하튼 수압을 낮추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샌드 전투가 있어서 모래층에 지하수위를 설치를 해서 지하수위에 대한 수압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계속 한 8,000톤, 이래 한 10,000톤 딱 넘어가니까 하루 걸 수 있는 양을 지하수위가 약 한 4m 정도에서 한 9m, 10m 이하로 떨어지고 습기가는 한 11m, 12m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에서 12m. 그러니까 요 지역은 요 지금 지하수위에는 이쪽 포인트입니다. 요 신도의 포인트입니다. 상부는 지금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켜야 되고 이거는 점토가 중간중간 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맨 하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지하수위가 디벨의 효과를 위해서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압을 한 10톤 내지 8톤 정도 면적당 이렇게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감소시키고 좀 진행 불확실히 효과됐든지 굴착을 계속 굴착부가 개꿀에 진행을 하다가 도시 한 1m 나가면 도저히 불안해서 안 돼가지고 한 1m 정도만 남겨놓고 저희들 스탑하고 기소 처리하고 굴착을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게 또 뒤에 또 있지만 이 디올 같이 하면서 디올 같이 하면서 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지하수가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자꾸 내고 이런 주변에 치마도 생기고 이래서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상하고 좀 유사한 현상이지만은 이때도 장비가 좀 손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발진 작업 실습 전면에 그래프틱 실시하고 이런 가부 몇 센치 모래층에 대해서 보강 그래프틱 실시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진을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제가 좀 깊이 안내해서 수술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분장하고 군산하고 장항에 연결하는 이 당시에는 제일 긴 이게 지금 2012년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제일 긴 실드승이었습니다. 한 36km였는데 3m 걸립니다. 계속 저희들은 발주처에서 지금 한 1년 한 7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라 이 32km를 끝내라고 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세대총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발주처에서 어떤 분이 기술장을 받고 오셔가지고 안 맞추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주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주처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내투자를 토사청, 재정청으로 진행을 했고 물론 중간에 조금 일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기간 동안 5년
원래 약속했던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청을 갔다 오면 저희들이 보기도 못 봤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면 가끔 저희 보면은 이 12월 뭐좀이 도사청이 하는 게 좀 불안하셔가지고 안마청이 많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TBM의 원래 특징이나 원리에 대한 상담이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이 발주처에서 그때 관여하신 분들이 이걸 뚫고 나서는 상당히 좀 이게 저희들이 실제 TBM을 한 달에 한 300m, 한 400m까지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죽고 살기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상당히 우수 사례로 발표한 걸 보고 좀 접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발표하고 두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뭐 좀 두서없이 뭐 제가 겪어봤던 경험했던 사례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뭐 지방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시험관리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